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원입니다. 오늘부터 이 편집자 형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편집을 그만두게 되시고, 제가 직접 컷 편집 같은 거는 이 자막 같은 거 대충 해서 올릴 예정인데, 한 달 안에는 다시 편집자님 모시고 영상 올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편집이 좀 발커리여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즘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더 이상 이 도박판의 코인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도박장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좀 빠지면 막 "코인판 망했네. 코인판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구조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간 하나의 위험 자산이라는 거예요. 뭐 나스닥, 반도체, 테크주, 그리고 비트코인, 이 같은 영역, 같은 바구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코인 수급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이에요. 최근 미국 금리 방향성, 국채 금리 움직임, 관세 이슈 재점화,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변동성.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간은 저희처럼 감정으로 매매하지가 않습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요. 그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만약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히 코인이 빠진다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나스닥, 기술주, 심지어 신흥국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관 입장에서 이 시장을 쉽게 무너지게 놔둘까요? 이 ETF로 들어온 자금, 포지션 평균 단가, 연말 수익률 관리, 분기 리밸런싱,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무조건 패닉으로 던질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1940달러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더리움 평균 기간 매수 평균 단가 막 2,900, 2,700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 공포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변동성 관리 구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흔들면서 레버리지 정리시키고 개인 물량 털고 포지션 재배치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온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시장 전체 심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 지켜낸다면, 가격을 방어해낸다면 오히려 더 강한 신뢰를 얻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 차트상 현재 하락 흐름을 볼 수밖에 없으나 큰 그림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차트 분석할 때 이 편집이 좀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을 버벅인다거나 아니면 좀 쓸데없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편집자 형님이 알아서 편집을 해 주시는데, 오늘부터는 이 짜임새나 대본 이런 거 전혀 1도 없이 순수 그 자체로 제가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내용을 보실 건데,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내추럴한 게 보기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피드백 한번 받아서 앞으로 고쳐 나갈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이 텔레그램에 썼던 시향들 보면서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죠. 금요일 오전에 썼던 시향이에요. 이 숏 관점에 종착지까지 온 구간이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숏 레버리지를 잡고 더 먹으려는 욕심쟁이인데 이 피눈물 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저점 대비 몇 퍼나 올랐냐? 이 저점 대비 거의 20%가 올랐습니다. 뭐 레버리지 5배만 사용했어도 청산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아찔하죠. 근데 이거는 차트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승이 나올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도 숏 들고 버티는 좀 욕심쟁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머리 한번 깨주는 무빙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7일 이평선하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안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추세는 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세상의 주인공 마냥 추세에 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추세 꺾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위아래 다 먹더라도 당장의 하락 그림은 어쩔 수가 없다. 어제 시황 올려드린 것까지만 한번 보고 차트 분석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봉이 이렇게 흐르는 그림인데 어떻게 롱을 잡습니까? 미쳐버리겠네. 도저히 롱에는 손이 안 갔고 숏밖에 안 보인다. 쇼충이라 죄송하다. 여러분은 각자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일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일봉이 최신화가 안 됐죠. 일봉 그림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 7일 이평선을 쉽게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캔들 몸통의 시작이 한 67K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7일 이평선까지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몸통 자체가 단기적으로 9시 땡 치자마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것 같은데, 전저점은 깰까? 저는 깰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저점 깨고 50K 초반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전저점 한번 깨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더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큰 그림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저희한테는 필요 없잖아요. 저희 같은 개미들은 당장 오늘의 캔들 무빙이 어떠냐, 단돈 500불, 1000불을 먹기 위해서 움직임을 파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은 나중 돼서 보면 되고, 현 시점으로는 당장 올라오면 쇼치는 그림이 더 아름다울 것 같다. 일봉상으로는 보기 어려우니까 4시간 봉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지 않았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해 주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차트상으로요. 당장의 하락 흐름을 멈추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허락할까? 우리 세력 형님들이 이거 허락할까는 모르겠어. 당장 올라갈 원동력이 부족하다 해도 무조건 숏 관점으로만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저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이 큰 상승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봉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 볼린저 밴드 상단 맞자마자 좀 하락이 세게 나왔어요. 몇 불이냐? 68.5K에서 현재 67K까지 1,500불 정도 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또 볼린저 밴드 1시간 봉 하단에서 들어가기 좋은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단 한 번도 맞지 못하다가 첫 상단 맞은 거여서 90% 이상 타율로 상승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66K에서도 롱타점으로 들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1시간 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올라간다 하면 이 100일선을 쉽게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69.3K에서 쇼타점을 바라보거나 한 66K에서 롱타점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분봉 볼린저 밴드 매매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다가 처음 맞는 상단 부분, 여기서 67.2K에서 66.8K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400불 이상의 갭차가 나온 건데, 여러분 요즘 같은 장에서 300불 이상 먹으려면 안 돼요. 그거 욕심입니다. 그냥 300불 정도 갭차 두고 위아래 손절로스 걸어두고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은 다음에 롱 타점이었겠죠. 여기서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지 못했으니까 이 상단 맞고 또 내려왔죠.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고 여기서 롱 타점 들어가기 좋은 타점이었는데, 볼린저 밴드 15분 봉 매매법은 타율이 좋으니까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서 꼭 자신만의 매매법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솔직히 말해서 할 게 굉장히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숏타점을 볼 수밖에 없으나 위아래 어느 방향이든지 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으로 매매하시는 게 제일 타율이 좋을 것 같다. 이거 말고는 딱히 보여줄 게 없고, 오늘 코스피도 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이닉스 76만 원에 다 익절을 했는데 솔직히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익절은 항상 옳은 거니까 이 국장이 올라가는 만큼 비트코인 시장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당장의 하락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비트코인 15만 불까지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도 이 현물 매수를 지금 해놓고 있는 중인데, 1차 매수는 들어갔어요. 2차 매수까지 하고 3차 매수는 없을 것 같아요. 2차 매수에 그냥 풀베팅 때릴 건데, 이더리움도 $1,500까지 오면 그냥 진짜 인생 걸고 풀매수 들어갑니다. 15분봉 볼린저 밴드 하단 맞고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전 67.3K에서 익절해버리고
다시 한번 또 타점 기다려야죠. 오늘의 분석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좀 되게 지저분하죠? 이 피드백도 한번 받아서 앞으로 함께할 편집자님 얼른 만나서 좀 조율해서 진행해 봐야죠. 이 결론으로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커졌다. 이제는 한낱 도박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